안녕하세요. 나도 모발이식 받았다. 한미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약물 시리즈를 당분간은 일단락하고 드디어 모발이식에 관련된 영상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발이식 시리즈에 앞서서 탈모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고르기 한번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는 건 아마 무언가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지신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가 너무 휑해졌거나 혹은 헤어라인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마가 선천적으로 조금 넓어서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보시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제 영상이 재미만으로 보기엔 인터넷상엔 너무나도 재밌는 것들이 많죠. 자, 그런데요. 예전보다 모발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휑해졌다면 혹은 이마 라인이 후퇴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탈모의 원인은 거의 유전적인 겁니다. 정말 드물게 갑상선 기능에 의한 탈모라거나 혈청 처리 부족해서 생기는 탈모라거나 급격한 체중 감소에 의한 탈모,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출산 후 탈모 등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탈모는 유전성 남성 혹은 여성형 탈모라는 거죠. 이러한 유전에 의한 탈모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발이 갑자기 쑥 빠져서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진드기에 의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점점 풀뿌리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개수가 조금 늘긴 하지만 그만큼 다시 나게 되긴 합니다. 절대 모발은 빠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자라고 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는 빠지고 다시 나면서 계속적으로 가늘고 약화되어 간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요새 너무 많이 빠져요. 이거 보세요. 너무 휑해졌죠? 빠진 곳에 다시 심어서 복원해주세요. 네, 그러나 그것이 꼭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은 분의 건강한 뒷머리고요. 이 뒷머리가 가지는 의미는 빠진 곳이 하나도 없는 본인의 최대 밀도 부위이기 때문에 탈모 영역과 비교할 때는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휑한 정수리 부위의 확대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보셨을 때랑 실제 확대경으로 봤을 때 생각하셨던 것과 꽤 다르실 겁니다. 생각보다 정수리 부위에 많은 모낭 혹은 모발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넘어서서 개수만 보면 거의 정상이에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 뒷머리가 100이라면 이 사진은 지금 40점밖에 안 돼 보여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탈모는 절대 모발 개수와만 관계가 있지 않고요. 모발의 퀄리티, 즉 얼마나 두껍고 그 가지가 많으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번 숲을 생각해 볼게요. 일정한 면적의 미루나무가 100그루 있을 때와 갈대같이 앙상한 나무가 100그루 있을 때 그 숲의 풍성함은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탈모의 진행 지표로 생각하는 커버력, 풍성함 혹은 볼륨감은 절대 개수와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굵기와 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숲의 풍성한 정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의 개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가지가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나무의 굵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 혹은 대부분의 탈모의 경우에 모발은 갑자기 뿅 빠지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가늘어져 가면서 가지 개수도 줄어가면서 숲이 황폐화되어가는 말라 죽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마치 건강한 미루나무가 진드기에 의해서 그 뿌리를 공격받고 서서히 가늘어져 가면서 말라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절대 탈모 초기 중기엔 웬만해선 모발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 100점 대비해서 현재 7, 80점 정도 되셨다면 보통은 모발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빠진 부위가 없기 때문에 심을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모발 이식이라는 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막 꽂아 넣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기존 모근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을 찾아 넣어야 가능한 거죠. 나무의 경우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심으실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탈모 치료 및 탈모 부위 복원의 가장 큰 원칙은 모발 이식을 통해서 아무데나 막 심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탈모에 의해 모근이 죽어버리고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버린 부위는 심어줄 거고요. 아직 살아는 있지만 앙상해진 부위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을 막고 굵어지게까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탈모의 양상과 부위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혹은 약물 효과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이미 죽어서 비어버린 그 공간은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심어서 재복원을 하게 될 거고요. 살아는 있지만 앙상해져 있는 모낭은 약물로서 살려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탈모 치료는 이식과 약물이 콜라보를 이뤄야 하며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나머지 한 가지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약 먹기 싫으니까 이식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애초에 각 치료의 타겟팅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새로운 영상들에서는 모발 이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직접 이 필드에서 모발 이식을 수행하는 의사로서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이고,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아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치 우리가 돈가스 집에 가면서 그 가게에서 튀기는 기름 온도까지 궁금해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그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주치의는 가진 노력을 할 것이며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술법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탈모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탈모가 100% 완치되는 그날까지 저 모빈치 한미루는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많은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